그 이제 이 말씀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포인트로 저도 지금 갖고 온 키워드가 중간중간에 나온 게 이 호모 얼버트 선생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못한 그것들을 하신 게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요즘 제가 처음에는 그런 용어를 안 썼어요. 한글을 깨웠다 란 말을 안 썼어요. 그전에는 너무 좀 건방진 것 같아가지고 한국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한글을 헐버트가 깨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썼는데 요즘은 제가 그 말을 씁니다. 그리고 때로는 훈민정음을 부활시켰다 이런 얘기도 씁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이분이 오시자마자 우리나라 말을 배운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는 교본도 없고 선생님도 없는데 그야말로 듣고 그냥 막 이렇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사물 비교하면서 이 말이 그 말이냐 막 어버버 하면서 그렇게 깨우치시.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천재란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브루스라고 또 아까 그 손자 셋째 아들의 아들 손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브루스가 자기가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헐버트 박사는 자기 아버지가 대학 총장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서재가 이분 놀이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라틴어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본적으로 언어의 천재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7개 국어를 하시고 온 거거든요. 이제 학교에 가면 학적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분의 기록에서 다 찾은 거예요. 시리아어에도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다 7개 언어를 배우고 23살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천재성을 가진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우리나라 말을 습득하는 속도, 이게 제가 그 책에도 어느 정도 밝혔지만은 자기가 그랬잖아요. 눈을 감고 한 시간에 5, 60개의 단어와 문장을 외웠다. 그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그건 불가능하진 않죠. 그런데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게. 예, 근데 그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을. 그 다음에 또 이분이 한글을, 우리말을 배우는데, 이제 밤에 자기를 지켜주는 병사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낮에 한국의 전설을 배워서, 누가 호랑이에 올라타서 담배를 피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웃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밤에 자기 자기 집을 지키는 경호원한테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호원이 킬킬킬 웃으면 내가 말을 잘했구나.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걀을 집으면 이 달걀. 그다음에 딱 떨어뜨리면 깨졌어. 이렇게 하면 깨졌어. 이거를 자기가 교수법을 한국 사람한테 가르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그냥 이해가 이제 드는 거죠. 이제 막 이 얘기 들어보고 이게 행동으로 보고, 그래서 자기가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걸 공부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정신적으로 또 위대함을 얘기할 수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자기가 조선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했다. 조선 오고 약속이 2년밖에 안 돼 있었어요. 2년도 뭐 문제가 있으면 돌아간다 했어요. 왜냐면 갑신정변 전에 오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공사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가 되니까 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거를 무서워서 올 수가 없었거든요.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이 있으나 마나 한 계약이었는데, 일단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2년을 갖추고 온 거예요. 그러면 2년을 조선에 와서 갖추고 돌아가면은 조선말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 글에 써놓은 거 보면은, 나는 아이들한테 분명히 내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 의무를 다하면은 통역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통역을 만났는데 자기가 통역한테 영어를 가르치느라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조선말을 이렇게 배우는데, 그 자기가
한국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은 내가 조선말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2년 계약짜리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이분의 직업 정신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허튼 돈은 안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을 거기서 알 수 있어서 그 한글을 저는 이제 가장 이분한테 한글에서 위대하게 생각한 게 한글을 깨웠다고 얘기하는 게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썼으며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이 위대한 문자 한글을 조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게 국문이 그러니까 국어의 문자가 사실은 1945년까지 조선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1895년 15년까지 한글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어가 아니었다는 말.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 번 지정을 했어요. 국문 칙령을 내려서 고종 황제가 1895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다만 그때 이제 그 헌법이 뭐죠? 그죠? 그것만 한자, 국한문 혼용, 한글로 그 하나의 문서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글로 된 문서가 없어요. 그게 1945년까지 이어진 거예요. 한글로 된 문서가 없는 게. 그런데 헐버트 박사는 1889년부터 한글을 쓰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1891년에 한글 교과서를 최초로 만들고 한글 교과서에서 기가 막힌 중국 글자에 비하여 배우기 쉽고 쓰기 쉬워서 훨씬 중요하고만 중요한 줄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리요. 이게 아주 용비어천가 같은 이런 문장을 남겼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게 세 가지예요. 한글로 써서 한글로 교육해야 교육이 확장이 된다. 교육이 확장이 돼야 양반 쌍놈이 없어지고 문명사회를 일으킬 수가 있다. 평등사회와 문명사회가 같이 이룰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사원필지 머릿말에 보면은 선비와 백성,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 남과 여. 그러니까 양반 쌍놈의 교육을 동시에 주장하고 남과 여의 교육을 동시에 주장은 정말 이건 혁명적인 책이에요, 저게. 사원필지가. 저는 요즘 그런 주장까지 해요. 1988년 한겨레 신문이 처음 탄생하면서 신문에 완전 한글화를 주장을 했어요. 1988년 이전까지는 신문도 국한문이요. 거의 한자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었고,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하나 떼려면은 전부 한자만 있었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헐버트 박사 1891년에 주장을 했는데 100년 만에 한글 대중화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분이 1891년에 사면필지에 그 주장을 한 거가 100년이 지나서야. 근데 헐버트 박사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들이 지금 조선 문자를 조선 글자를 안 써도 언젠가는 한자가 라틴어가 될 것이 영국의 라틴어가 될 것이고 영어의 라틴어가 될 것이고 너희들도 언젠가는 한글을 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또 이분이. 그러니까 또 위대한 예언가예요. 통찰력이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최초가 있어서 그 뒤에 이제 주시경 선생이 독립신문에 가서 일하게 된 계기가 헐버트 박사가 자기 글에 써놓은 게 있거든요. 내가 서재필한테 한국 학생을 프루프리딩을, 그 프루프리딩이라는 게 이제 교열, 교정 이거잖아요. 이 학생을 천거를 했다. 추천을 했다. 그게 저는 주시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시경이 아니면 없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이 문법에, 이제 헐버트 박사도 문법이 제대로 갖춰줘야 올바른 언어가 된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편해진다. 모든 사람이 공통된 약속을 지키니까. 이분은 성각자니까 항상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확대해서 문법을 그 큰 토대를 마련한 분이 주시경 선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대를 마련 이어서
현대화 시킨 사람들이 조선어학계 33인 최연배 선생을 대표되는 33인이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헐버트 박사의 한글 연구에, 한글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아직은 아주 1,000원 몇몇 안 되는 분들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이제 한글 박물관에서도 아주 그 헐버트 박사의 한글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그 좋게 여기고 있고, 또 한글학회 최근에 두 회장님들은 헐버트 박사의 그런 업적을 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 한글 이외에 그 아까 음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 아리랑의 그 서양의 악보로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드신 게 또 헐버트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악보가 언제 들어왔겠느냐, 서양 악보가. 외국에 찬송가가 있었으니까 선교사가 1885년에 처음에 왔잖아요. 헐버트 박사 1886년에 오고. 그러니까 악보는 구경을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된 그 찬송가에 악보가 있었을 테니까. 저는 확인은 못 했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1886년에 헐버트 박사가 한국에 처음 와서, 아벤젤 언더우드보다 1년 후에 왔는데 처음 와서 자기 누이 동생한테 보낸 편지에 아리랑 한 구절을, 아라리오 한 구절을 자기 누이 동생한테 악보를 그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1886년입니다. 11월 달인데, 그보다 10년 후에 1896년에 그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고 조선의 성악이라는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아리랑의 그 문경세제 아리랑을 그대로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그 가사, 노랫말을 쓰고, 그 다음에 악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아리랑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군밤 타령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조, 청사나 뭐 그런 시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또 이렇게 악보를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의 학술적으로, 성경에, 영어 성경에 서양 악보가 있었겠지만은 우리나라 노래를 가지고 악보를 붙인 분은 이분이 최초다. 그것도 아리랑이 그 붙였다. 그럼 뭐라고 그랬느냐? 아리랑은 영원한 한민족의 노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것도 참.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감독님 놀라지 않겠어요? 저는 놀래서 이제 여기 찾아와야겠다고. 왔는데, 저도 똑같은 아니,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까 그 한글도 그렇게만 한국 사대부들을 욕해요. 한국 사대부들한테 물어보면 업무를 알면서도 입에 버금을 물고 업무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당신들은 언젠가는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게 아리랑도 영원한 한민족의 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단순히 아리랑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한국인의 음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인은 즉흥곡의 명수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노래를 하면은 그 워즈워즈나 바이런 같은 시인이 된다. 그래서 한국은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때 한국에는 음악이 없다고, 한국에는 음악이 없다. 그리고 그냥 개똥지바퀴가 그냥 벌레가 이렇게 우는, 아니다. 섹스피어의 그 시적인 그런 산문에 운율이 맞느냐. 조선 사람들은 전혀 그냥 아무렇게나 노래를 불러도 이거는 조선 나름의, 이거는 시이자, 이건 노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도 노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논문을 쓴 계기가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는 노래가 없다. 그러니까 시조나 이제 이런 거 아니다. 조선 나름대로 가락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이분을 해석하는 거가 저는 지금도 그거는 저한테도 좀 그래서 이제 모든 한글뿐만이 아니고 문화, 뭐 사회, 교육, 그 뭐 정치에서까지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걸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 일선에서만 계시다가 이제 고정의 영어 선생님 역할을 그 제가 그거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교육